연예인들이 건물을 샀다는 기사입니다. 단위가 최소 몇십억이고 대부분은 몇백억이죠.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면 나랑은 다른 얘기구나 라는 생각부터 들어요. 나도 건물주가 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실제로 건물주가 되려는 생각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엄청난 자산가들만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건물주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예인이나 부자들처럼 특정한 금액이 있어야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이게 과연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서울의 전체 25개구의 평균 건물 가격을 통해 속 시원하게 알아볼게요. 먼저 서울은 아래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25개의 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구를 5개의 등급으로 나눠서 볼 텐데요. 본격 시작 전 오늘 영상처럼 저와 함께 부동산 공부를 진하게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이게 바로 서울의 25개 구를 등급별로 나눈 겁니다. 1등급은 빨간색, 2등급은 주황색, 3등급은 노란색, 4등급은 초록색, 5등급은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이제 하나씩 볼게요. 먼저 모두가 사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의 1등급 지역입니다. 강남구, 서초구, 중구, 종로구인데요. 상권의 특징과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두 종류로 나눠볼게요. 서울의 최고의 인기 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성수동 상권입니다. 지도로 같이 보시면 여기 강남구, 서초구, 성동구에 있는 성수동입니다. 우리나라 금융 비즈니스 명품 브랜드가 집중된 최고의 핵심 상권으로 유동인구와 소비력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압구정과 성수동은 상권 자체가 워낙 강력해서 불황에도 꾸준히 높은 임대료를 유지하는 곳입니다. 참고로 지역을 보실 때는 그 지역의 평균 토지 평당가를 보시면 객관적으로 지역끼리 비교하기가 좋습니다. 토지 평당가는 토지 한 평당의 가격을 말하는데요. 보통 같은 지역이어도 대로변에 있는지 코너에 있는지 아니면 저쪽 구석에 있는지에 따라서 토지 평당가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당 지역의 평균 토지 평당가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평균은 중앙값처럼 최고 최저 금액은 제외하고 거래되는 중간값입니다. 1등급 지역인 강남, 서초, 성수동은 평균 토지 평당가가 약 1억에서 3억 원입니다. 토지 한 평당 가격이니까 역시 가장 높은 지역이죠. 5평짜리 계집을 산다 해도 최소 5억에서 15억인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럼 저희가 궁금한 평균 매매가, 건물 가격은 얼마일까요?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지역에 토지가 몇 평이 주로 많은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토지 평당가 한 평당 가격이죠. 곱하기 평균 토지 크기, 대지 면적을 계산해서 평균 매매가, 건물의 평균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하는 이유는 지역별로 대지 면적이 주로 작은 것도 있고 강남처럼 계획해서 만든 지역은 큰 대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에 따라서 평균 매매가가 달라집니다. 토지 평당가가 비싸고 대지가 크면 당연히 평균 매매가가 올라가지만 토지 평당가가 싸고 대지가 작으면 평균 매매가는 낮아집니다. 강남구, 서초구, 성수동 상권은 주로 대지가 큰 편입니다. 평균적으로 70평에서 100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지가 작은 50평 이하의 땅이 나오면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전체 매가가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이죠. 강남이나 성수에 50억대 매물이 나오면 정말 빠르게 소진됩니다. 이 지역의 평균 매매가는 최소 70억 이상이에요. 그래서 투자금이 빵빵한 법인이나 유명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다만 임대 수익률이 낮아서 임대 수익률 계산이 아직 어려우신 분들은 오른쪽 위를 클릭하셔서 지난번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대출 비중을 낮게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시세 차익을 달성할 때까지 버티면서 매도할 수 있거든요. 이 지역에서 급매로 나온 물건들은 대부분 대출이 높아서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물건들이기 때문입니다. 강남 건물주가 망했다는 게 이런 이야기죠. 1등급의 두 번째 지역은 종로구와 중구, 명동입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탄탄한 관광객 상권으로 임대료가 높고 임차 수요 역시 탄탄합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지고 SNS에서 에어비앤비와 모텔 등 숙박업 강의나 컨텐츠가 늘어나면서 관련 매수 매도 거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다만 한옥 보존과 문화재 주변 규제는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땅 파서 유물이나 보물이 나왔던 지역들이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특성상 대규모의 개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지역의 평균 대지 면적은 50에서 70평이기 때문에 평균 매매가는 50억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2등급 지역, 꾸준히 인기가 좋은 투자 선호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송파구, 성동구, 용산구, 마포구가 있는데요. 각 구별로 대표하는 상권, 한남, 이태원, 서교동, 연남동 등이 있어서 꾸준히 유동인구가 유지되고 임차 수요도 많은 곳입니다. 평균 토지 평당가는 약 7천만 원에서 1억 5천 정도입니다. 같은 상권과 지역이어도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즉 대로변에 있으면 1.5억보다 훨씬 비쌀 수 있죠. 2억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요. 근데 같은 상권이어도 저기
완전 구석지에 있고 도로가 접하기 힘든 곳들은 7천이 안 되는 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토지 평당가는 매우 달라질 수 있으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건물을 보실 때에는 개별적으로 더 자세하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 대지 면적은 50평에서 80평 사이입니다. 이 또한 평균적인 것이고 20평에서 30평 사이의 작은 토지들도 꽤 있습니다. 평균 매매가는 30억 이상인데요. 그래도 가끔씩 20억대 물건이 나오기도 합니다. 역시 이런 게 나오면 굉장히 빠르게 팔립니다. 지금처럼 저와 함께 건물 투자 공부를 꾸준히 하신다면 해당 지역에 원하는 가격대 건물이 나왔을 때 빠르게 매수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닥쳐서 공부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계속 꾸준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투자 성과가 더 좋으세요. 참고로 용산구와 마포구 역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매우 선호하는 지역으로 에어비앤비와 모텔 등 관련 숙박업 매수매도 문의가 많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인데요. 광진구, 동대문구, 강북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동작구입니다. 3등급은 안정적인 수익과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데요. 특히 영등포구는 성수동과 더불어 교통의 요지에 있는 중공업 지역이라 인기가 좋습니다. 중공업 지역이란 쉽게 말해서 토지 개발하기 좋은 지역인데 자세한 토지 용도 지역 설명을 기초반에서 모두 설명해 드립니다. 동대문구 역시 청량리역을 기점으로 탄탄한 상권과 배우 세대가 많고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노후화된 이미지를 점점 탈피하고 신축 주거 인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평균 토지 평당가는 약 5천에서 1억 원 정도입니다. 이 지역의 평균 대지 면적은 50평에서 80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평균 매매가는 25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10억대 물건이 나왔다? 이럴 때 굉장히 빠르게 매도가 됩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투자금으로 진입이 가능한 4등급 지역입니다. 강동구, 중랑구, 은평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관악구가 있습니다. 확실히 좀 등급이 낮아질수록 서울 중심에서 조금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균 토지 평당가는 약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평균 대지 면적은 2, 3, 4등급 모두 50평에서 80평 사이입니다. 1등급인 강남과 성수는 보통 서울보다는 더 큰 대지가 많고 2에서 4등급이 보통 서울의 대지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 매매가는 15억 이상인데요. 그래서 청약 꼬마 빌딩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첫 건물로 많이 사시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액 투자로 시작할 수 있는 입문 지역인 5등급인데요. 금천구, 은평구, 도봉구, 노원구가 있습니다. 평균 토지 평당가는 약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입니다. 평균 대지 면적은 2에서 4등급보다는 조금 작은 30평에서 60평 사이입니다. 이것도 평균 대지 면적을 말씀드리는 거지 100평 이상인 토지도 있습니다. 평균 매매가는 여기서 이제 좀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아니 그럼 1천만 원에서 30평이면 3억이네 하실 수 있는데요. 3억 건물을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물건의 가격이 3억인 것도 있지만 실제로 거래되고 있거나 나오는 물건대는 최소 8억 원 이상입니다. 즉 평균 매매가는 8억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건물의 기능을 하고 있는 임차를 맞출 수 있는 건물이 최소 8억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아무 건물은 살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사서 여러분들이 임차를 맞추고 매도를 또 하려면 그것만큼 가치가 있으려면 8억 원 이상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보다 낮은 금액은 부동산적으로 가치가 매우 떨어지거나 아주 낙후된 곳에 있거나 주거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상업적인 부동산으로 용도 변경, 바꾸기가 어려운 조건입니다. 따라서 현재 거래되고 있거나 거래가 가능한 건물의 가격대는 최소 8억 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혹 5억 원 이상인 것도 있는데 그거는 진짜 아주 간혹입니다. 이렇게 서울을 5개의 등급으로 나눠서 금액대별로 알아보니까 어떠신가요? 이번 생에서 서울 건물주가 목표라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금액보다 훨씬 합리적인 금액으로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요즘 매수하시는 분들이 50%에서 60% 대출을 받으시는 걸 감안하면 최소 3.68억이 있으면 서울 건물주가 가능합니다. 물론 20억대 이하의 소액 건물을 보시는 분들은 80% 대출도 많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평균 매매가가 곱하기 0.46해서 실제 필요한 투자금이 나오는데 왜 0.46인지는 오른쪽 위를 클릭하셔서 예전 영상을 보시면 쉽게 이해됩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평균 매매 가격과 60% 대출 시 필요한 투자금, 80% 대출 시 필요한 투자금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봤는데요. 1등급의 평균 매매 가격, 평균 건물 가격은 70억이고요. 여기서 60% 대출할 때에는 32억 정도가 필요하고 80% 대출을 받을 때는 18.2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2등급은 평균 건물 가격이 35억, 그래서 60% 대출을 받았을 때는 16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80% 대출을 받았을 때는 9억 정도가 필요하네요. 3등급입니다. 평균 건물 가격은 25억이 되고요. 60% 대출 시 11.5억 정도가 필요하고 80% 대출 시는 6.5억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30억대 이하로 보시는 분들은 80% 대출을 받아서 최대한 적은 투자금으로 진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4등급은 평균 매매 가격 15억, 60% 대출 시 6.9억, 거의 7억이네요. 80% 대출 시는 3.9억, 거의 4억입니다. 마지막 5등급은 평균 매매 가격 8억, 60% 대출 시 3.68억, 80% 대출 시 2.8억입니다. 2억 1천만 원이면 5등급의 서울 꼬마 빌딩 건물주가 되실 수 있는 거죠.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드시 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비용도 고려하시고 진입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드디어 여러분들이 건물주가 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는 서울 건물주는 고액 자산가나 연예인들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번 생에 이룰 수 없는 비현실적인 꿈이 아니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꿈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등급들은 모두 실제 거래 사례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검증된 내용이거든요. 더 이상 여러분들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강남 건물주가 꿈이라면 저와 함께 그 꿈을 현실로 만드시면 됩니다. 아, 나 18억 없어. 32억 없어서 강남 못 사가 아니라 3에서 5등급인 지역의 작은 건물부터 도전해서 하나씩 상급지로 갈아타면 10년 안에 강남 건물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180도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1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여러분 혼자가 아닌 제가 든든하게 옆에서 같이 함께 할 거예요. 실제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하신 건물주 세 분은 종로구, 강남구, 관악구 건물을 매입하셨습니다. 비강남이지만 입지가 매우 좋은 물건을 매수하신 두 분은 이걸 시작으로 더 좋은 건물로 하나씩 점프업을 하시기 위해 건물주가 되시고 나서도 계속 꾸준히 공부하고 성장하고 계십니다. 그럼 처음부터 강남을 매수하신 분은 자금만 준비되셨던 분일까요? 아닙니다. 이분 역시 1년 넘게 매일 8시간 넘는 임장을 다니시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건물을 비교하시고 분석해서 고르셨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죠.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건물주가 되는 긴 여정 동안 매 순간 최선을 다하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함께 끝까지 완주하였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확실하고 검증된 방향과 방법이 뒷받침되었기에 수강생분들의 최선이 좋은 투자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보낼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가 되신 분들만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저와 하나씩 기초부터 탄탄하게 만들어 가시죠. 건물주가 되실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